지금은 새벽 1시 30분쯤입니다. 뉴멕시코 대학교의 한 기숙사에서 한 방이 막 범죄 현장이 되었습니다. 총격범이 여러 발을 발사해 14살 소년이 사망하고 또 다른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re they just going next door to each other? Yeah, that's what I thought.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 10대 청소년 한 무리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목격자들은 총성이 울리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으며 곧이어 많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You want a times two or times four? We can do it times 4, yeah, because it'll get us to the next. There's a kid coming back, man. That's 105. 경찰은 이번 총격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19세 청소년이 총상을 입었으며 다른 한 명은 충격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2명의 생존자는 부모의 집으로 도주했고 병원으로 급히 이동하기 직전 초인종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가 여기 우리와 있습니다. 네, 총알이 그의 머리를 스쳤어요. 제가 당신에게 내려갈게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내려갈게요. 제가 내려갈게요. 몇 시간 뒤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고 그는 곧 냉혹한 현실과 직면합니다. 경찰은 여기에서 보이는 용의자를 18세 존 푸엔테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총격 사건 이후 가족의 집으로 도피했다고 말한 뒤 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용의자로 지목된 총격범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Take my jacket. What's up? Alright, I'm about to. I'm gonna talk to the officer first, and then we'll talk. Okay. Alright, let's hold on to that officer.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도착했을 때 그는 손목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UNM 총격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주먹으로 창문을 깨면서 그런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팔이 베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DMT들이 그를 확인하긴 했지만 제가 유치장에 있을 때 보니까 그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상 없음 판정 후 존은 경찰서로 이송되어 형사들 신문 전 신원 확인을 받습니다. Can you open your mouth? You're gonna rub the inside of the cheek, right? And we can do this. Next time, just do it. 그냥 아시겠지만 저희가 DNA와 사진을 위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 친구? 그럭저럭. 너는? 그래, 나는 뉴멕시코 주경찰 수사국의 에이전트 도나스야. 나는 주경찰 부부안관 코마이클이다. 당신 존 푸엔테스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당신의 입장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요. 네.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하길 원치 않아요. UNM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통 저는 그냥 기숙사에 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영화도 보고 아니면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요. 근데 걔네 플레이스테이션 하거나 그런 거 하고 마리화나나 니코틴 같은 것도 피우고 다들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걔가 저보고 꼭 오라고 했던 게 이번이 마지막 학기거나 마지막 해 아니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걔가 우리 하자고 했어요. 그게 뭐였더라?
탭스, 애시드 탭스요. 그리고 나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걔한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라고 했어요. 걔가 코카인하고 같이 먹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기억나요? 제가 차를 세우고 그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억나요? 왔고, 그리고 형, 더 많은 코카인을 가져와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기억나는 게 저는 약간 그게 뭐였지? LSD였나? 그리고 그때 피터가 저한테 계속 압박을 줬던 게 기억나요. 한 줄 더 해, 한 줄 더 해, 한 줄 더 해.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그냥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기억나요? 저는 그냥 기억이 끊기고 그 다음엔 완전히 패닉에 빠졌던 것만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냥 깨어나 보니까 제가 지붕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형한테 전화를 걸고 있었죠. 저는 뭐야, 무슨 일이야? 라고 했고 형은 너 어디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막 더듬거리면서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게 싫었거든요. 그거 들었지? 존이 말했어요. 그는 약과 술을 지나치게 한 밤 이후 기억을 잃었다고 했고 이후 계속 악몽 같은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주차장에 가서 도움을 찾으려 했고 몇몇 사람들에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요. 총 신경 안 써요 라고 했고 바닥에 던졌어요. 도와주세요. 피 흘려요. 제발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차를 몰고 떠났고 이게 뭐야? 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그들을 탓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저는 그냥 기억나요.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완전히 정신을 잃었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내가 지붕 위에 있었던 것도 기억나요. 그냥 기억나는 건 내가 글록 19를 가지고 있었고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기억나는 건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아빠한테 전화했던 게 기억나요. 나는 약에 뭐가 섞인 것 같아라고 했고 모르겠어. 지붕 위 UNM에 있어라고 했어요. 나는 나 방금 두 사람을 쏜 것 같아. 모르겠어.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아라고 했어요. 나는 그냥 UNM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던 게 기억나요. 밖에는 UNM 경찰들이 잔뜩 있었던 게 기억나요. 나는 계속 뛰고 또 뛰었고 이렇게 했던 게 기억나요. 나는 어떻게 된 거지? 친구야, 나 피나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 나는 통제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보았던 게 기억나요. 그게 삼촌 트럭인지 그 사람이 삼촌인지도 몰랐어요. 신께 감사했어요. 당신이 절 구해줬으니까요. 삼촌은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했어요. 삼촌은 제가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삼촌에게 코카인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거나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그가 한 건 제가 기억나는 건 유리 깨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숨이 차도록 전력 질주해서 뛰었던 것만 기억나요. 그냥 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존은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달리면서 총을 들고 있었던 걸 기억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데려가서 현장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했죠.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가 공격 결과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현장을 살짝 보러 갔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요 엄마가 저한테 뉴스 기자들이 전부 거기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뉴스를 봤다고 했어요. 한 명은 다쳤고 한 명은 사망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정신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한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냥 막 중얼거리면서 뛰쳐나갔어요. 기억나는 대로 바지를 받고 나인틴이 있었던 나는 차 근처 주차장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경찰을 아무나 찾으려고 했어요. 진짜로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났고 저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길 제가 글록을 꺼내 진짜로 앞에 던졌대요. 저는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차를 몰고 떠났어요. 네, 근데 그게 진짜로 제가 기억하는 전부예요. 그리고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게 뭐지? 내가 뭘 먹은 거지? 생각했어요.
계속 아빠에게 약에 뭐가 섞인 것 같고 뭔가에 당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당신과 그 사람이 있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른다고 했고 인터록 장치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도 술을 마셔서 운전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어디로 가고 뭘 해야 할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완전히 진짜 머리가 타버리는 것 같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요. 정말로.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리고 어느 순간 글록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진짜로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고,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속옷만 입은 채로 삼촌한테 뛰어갔던 건 기억나요. 삼촌이 저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하셨죠. 삼촌에게 약에 뭐가 섞인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정신을 완전히 잃었고 그 바보가 뭘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였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게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들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진짜로 이게 정말 최악이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존이 이야기를 계속하자 형사들은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걸 알아차리고 기숙사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사건의 경과 같은 걸로 가는 거죠. 너희 그냥 같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코카인이나 LSD를 바로 한 거야? 아니면 어울린 거야? 그래, 이미 늦었으니까. 그리고 걔는 아침에 일이 있었으니까 나는 지금 그냥 만나서 빨리 끝내자 이런 생각이었어. 왜냐하면 걔가 같이 일해야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뭐였지? 나는 그에게 내가 맨날 불안해하면서 가야 하는 건 싫다고 말했어.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쿠폰 쓰는 사람한테 옷이랑 비누 같은 걸 다 가져다 줄 거야. 그게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됐어. 그리고 내가 그에게 말했던 게 기억나. 차라리 그냥 그날에 언제든지 하는 게 낫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밤에 우리가 그걸 하는 거야. 나는 가족들이랑 어울리고 싶지 않아. 아침에. 무슨 말인지 알지?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금 하자고, 우리 가자고 했어. 그 사람이 아침에 일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그는 그냥 그래. 그래서 너희는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코카인하고 LSD를 하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걔는 한 테 반 정도를 먹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걔가 계속 하자 이러는 게 기억나. 줄 한 번 하자, 줄 한 번 하자, 한 번 빨자, 한 번 빨자, 한 번 빨자. 그게 걔 방이었어? 아니면 너희 차였어? 그건 걔 기숙사에서였어. 걔 기숙사. 알겠어. 어느 순간에 그랬어. 사람들이 서로 트집을 잡거나 누군가가 성가시게 굴거나 싸움을 시작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 거기서 뭐 기억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서 몇 가지 얘기를 듣긴 했는데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듣고 싶어. 내가 기억하는 건 그게 너무 빨랐고 우리가 언쟁 중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나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기억하는 건 내가 그의 권총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아. 환각 상태에서 그걸 본 느낌이야. 그냥 완전히 환각에 빠져서 그걸 보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나서 그냥 진짜 기억이 안 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영화 같았던 것만 기억나. 그리고 그때 내가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지. 캠퍼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찾으려고 했어. 네가 방을 어떻게 나갔는지 기억나? 그들이 방을 나갔어. 누가 나갔든 간에. 나는 기억이 안 나. 무엇 때문에 두 사람을 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나요? 온몸이 피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글록을 기억해요. 그걸 만지기 전에는 분명 총알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탄창을 꺼냈지만 비어 있었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나는 그냥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나 자신을 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큰 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귀가 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모르겠어요. 그냥 제 머릿속이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기억이 나요. 내가 쏜 건지, 그들이 쏜 건지조차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끄러운 소리와 달리는 것만 기억나요. 그리고 내가 덤불 밑에 엎드렸을 때 탄창을 확인했는데
비어 있었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난, 아, 젠장, 누가 날 죽이려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기억나요. 저는 완전히 미쳐버릴 것 같았고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누군가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편집증에 시달렸어요. 누군가가 제가 창문을 두드리면 누군가가 저를 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요. 그때 저는 아, 내가 정신을 잃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그냥 기억나요. 바지를 벗었어요. 아니면 아니었나? 기억나요? 저는 물에 뛰어들었어요. 거기밖에 가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억나요? 상처를 씻고 있었고 물도 마시고 있었어요. 완전히 젖어서 너무 추웠어요. 그때 제가 지붕 위에 있었고 양말을 벗었던 것도 기억나요. 양말이 다 젖고 진흙투성이가 돼서 벗어서 던졌어요. 바지도 벗어서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전력 질주했어요. 그걸 벗고 나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력 질주를 시작했던 게 기억나요. 그때였어요. 진짜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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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렇게 외쳤어요. 저와 그 사람 그리고 당신 셋이 밖에 나왔고 저는 제발 누군가에게 말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시작한 게 기억나요. 경찰관이나 순찰차 봤나요? 저는 그냥 차들, 경찰차들을 봤어요. 그래서 경찰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그래서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누군가 저를 죽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때 바로 저는 그냥 달렸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진짜 뭐야 이게?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너무 빨리 일어났거든요. 정말 미쳤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날이었어요. 이제 형사들은 존에게 기숙사 방에서 다툼이 있었는지 다시 묻고 사건에서 누가 사망했는지 밝혀줍니다. 우리는 보고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말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언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죠? 라고요. 그의 남동생이나 뭐 그런 거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완전히 정신이 나갔던 것만 기억나요. 전속력으로 달렸던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의 남동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나요? 아니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의 남동생은 코카인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해요. 하지만 아니면 조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도 당신처럼 총에 관심이 있었나요?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는 아니었나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실제로 총을 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기억하시는 거죠? 했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또 했겠어요. 뉴스에서 분명히 한 명은 다쳤고 한 명은 사망했다고 나왔으니까 아마 제가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기억이 안 나요. 다친 사람이나 사망자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저는 누가 다쳤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얘는 사망한 것 같고 한 명은 다친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명은 죽고 다른 한 명은 다쳤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그의 형은 정말로 그 자리에 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둘 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의 남동생을 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는 항상 비켜 있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조연 같은 존재예요. 이제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끔찍하다고요? 저는 진짜 제 방에서 미쳐가고 있었던 게 기억나요. 막 울면서 아직 약 기운이 남아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은 안 돼. 자수할 수 없어. 라는 생각만 들었죠. 얘가 술에서 깨길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억나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마지막으로 너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 뭐라도 먹이고
좀 진정시키고 네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수하러 가자고 하셨어요. 어느 날 그녀에게 나 자수해야 할 것 같아. 안 하면 그들이 날 찾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의심 여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누가 다쳤는지 말씀드릴까요? 응, 그러니까 알고 싶으세요? 응.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동생은 14살이고 그는 죽었어요. 뭐라고? 그리고 다쳤지만 심각하지는 않아요. 나 아마 정신을 잃었나 봐. 뭐야, 젠장. 미안해. 네. 온라인 기록에 따르면 존은 2급 살인 중상해, 중범죄 폭행,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두 청소년도 이 치명적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9세인 시온 미에라와 다니엘 아르치에타를 포함해 두 사람 모두 증거인멸, 마약 소지, 미성년자 비행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지막 확인 결과 3명 모두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존은 이번 겨울에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